이번 TF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헌법 존중 TF 수사나 재판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이 헌법 존중 TF의 추진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12.3 불법 계엄 관련해서 점검하고 승진자 정황이 어떤지 혹여나 그 내부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박탈감이라든가 분위기가 망가지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때 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각 기관에서 TF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와 언론들의 지적 사항들을 좀 종합해 보고 그것과 함께 검토해서 자체 발굴 작업도 좀 하면서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인사 조직,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중심으로 해서 기관별 TF 조사 과제 적정성 등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지시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이번 결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해 11월에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보 접수를 받고, 네, 49개 기관에 설치가 됐지만 실제 조사는 20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그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네. 특히 중점적으로 좀 본 곳들은 총리실, 국조실, 총리 비서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검찰, 경찰, 소방, 해경청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계엄하고 불법 계엄과 관련이 깊은 그런 곳들이 좀 있죠. 네. 보시면 법무부는 이제 출입국 통제나 구금시설 확보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했다는 건데 예.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정부 기능 전체를 입법적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네. 이 위로부터의 내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에서도 언급을 하고 판단을 한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권고 의결이 됐는데도 뭐 그 후에도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예. 또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위헌 행위를 한 것들 다수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네. 지적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그런 지시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건데도 그걸 걸러내지 못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를 네.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도 지시를 어떤 식으로 뭐 우회적으로든 뭐 하거나 하게 만들거나 관망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비정상 이게 계속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렇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110건을 수사 의뢰하고 89건을 징계 요구했고 또 82건은 주의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TF를 가동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 네. 그런
시스템을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TF는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여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거르지 못한 건데 계엄에 직접 동원됐던 군은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약 12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한 8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상 같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표면적 사실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 사령관 당시 일군 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보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도 반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감찰 그리고 수사를 벌여왔었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동안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와 기관의 장성들,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180여 명이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등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중에는 현 지상작전 사령관인 주성훈 육군대장도 포함이 됐는데 그 계엄 때 육군 1군 단장이었고요. 93회 이기갑 여단장의 계엄 연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12일자로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국방부는 이 수사 대상과 또 중복된 인원 포함해가지고 48명은 징계 요구를 하고 75명은 경고, 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군의 5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헌법 존중 TF가 종료됐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감사나 감찰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이 정부가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해서 징계 요구가 89건, 또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각 기관장들이 국가공무원법 등 이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거가 다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모두 종결을 하고 정부가 어떤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앞으로는 내란 관련 감사, 감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내란 관여도가 워낙에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조사 대상 범위도 넓거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를 하는데 군사법원법에 근거해가지고 외환 사건까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정부는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가 따라야 할 가장 최선의 기준, 그건 결국에 국민의 뜻, 절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 분명하게 정착을 시키고 이걸 위해서 그 무엇보다 좀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법령, 제도, 교육 훈련 이런 행정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